안녕하십니까. 아산정책연구원 최신 외교안보 이야기 최강 신범철입니다. 신범철 박사 오랜만입니다. 예, 그러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는 동안에 북한이 5월 4일 그리고 9일 날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근데 미사일이라고 누가 봐도 뻔한데 그 무슨 첨단 발사체? 일단 그래서 이게 어떠한 면에서 보게 되면은 상황 관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생각도 하지만은 이 너무 대화 분위기에 목매이다 보니까 북한의 도발을 오히려 자초한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우려가 들고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더 도발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북한의 그 미사일 시험 발사 전후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북한 그 미사일인지 이게 발사체인지 그게 또 가장 논란거리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 박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의심할 여지가 없이 미사일이다. 이렇게 미사일. 말씀드립니다. 네. 미사일이 뭐냐? 미사일이 의외로 단순해요. 뭐냐? 어떠한 무기 체계가 자체 엔진으로 비행을 하고 그리고 유도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비행 궤적을 그리고 마지막에 탄두가 폭발을 하면 미사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북한이 사진을 공개하지 않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발사체다 확인할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5월 4일 발사한 것을 5월 5일 북한에서 노동신문까지 다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미사일인 거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미사일의 모양을 볼 때 탄도미사일인 게 확실했었고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북한의 미사일 작년 2월 8일 퍼레이드에서 공개를 해서 그것을 분석한 결과 신형 고체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미사일인데 그것을 발사체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 12월 31일 날 발간한 국방백서인데요. 바로 요거. 여기 있는 게 국방백서 스스로도 신형 고체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미사일인데요. 아무튼 우리 군이 이러한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도 못하는 요즘 홍길동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아버지라 못 부르는 못하는 것처럼 우리 군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고 보았을 때 향후 도발 국면이 이어질 때 조기 경보가 제 기능을 하겠느냐? 어떤 장교가 자기 책임하에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냐. 윗선의 눈치를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우리 군을 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건 확실한 미사일이다. 근데 진짜 홍길동처럼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발사체라고 불러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 참 안타깝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5월 9일 날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제 미사일이라고, 그럼 뭐 엄연히 미사일이라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화 국면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북한에서는 지금 대화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해도 또한 미국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할지라도 북한은 지금 대화보다는 도발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이것이 앞으로 긴장이 더 고조될 것인지 어떠한 상황이 되면은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것인지 또한 한국 정부는 지금 그 북한의 식량 사정을 고려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제가 보기엔 지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해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도 지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뭘 주고 뭐 대화에 제의를 한다 할지라도 과연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상당히 질문 속에 많은 질문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하지 않고 북한한테 잘 대해주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 하는 과정은 남북관계의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우리 정부가 아무리 유화 정책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게 대북 포용 정책을 전개하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반복된 일인데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향후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자 할 때 북한이 호응해 줄 것이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우리에게 오히려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꿀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필요에 따라서 추가 도발, 지금은 계속해서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공군 부대 방문, 그렇죠. 그다음에 단거리 발사체 방문, 발사 실험, 그리고 이번에 조금 더 긴 거죠. 270km, 그다음에 420km 이런 나갔죠. 식으로 늘려서 이렇게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다음 단계에서는 스커드도 발사할 수 있고 그렇죠. 노동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물으신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에도 뭐 북한 측에서 자기들 스스로 밝히고 있더라고요. 인도적 지원 같은 걸로 우리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한국은 개성공단이나 열어라. 이런 식으로 북한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북한 입장에선 그런 것 같아요. 인도적 지원 뭐 필요하다면 받을 수 있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핵 협상이나 남북 관계 이런 전략적 문제의 셈법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함부로 그런 얘기 꺼내지 말고, 한국 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개성공단 열고 북한 편을 좀 들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오늘 북한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북한이 벌써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이 물과 공기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준비가 돼 있다.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식량 지원을 한다, 인도적 지원을 한다 할지라도 아마 북한의 셈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북한의 셈법을 바꾸려면은 힘에 기초한 평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김대중 정부도 98년, 99년 그때가 사실은 뭐 연평해전도 있었고 잠수함 사건도 있으면 굉장히 강력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2000년에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던 것 같고, 사실 2017년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강행 때 보게 되면 그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강력히 대응을 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의 뭐 미사일 시험도 하고 군사 훈련도 함으로써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한 것이 사실 2018년 들어오면서부터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 대화의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대화 만능주의 적으로 계속 접근하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의 인질이 돼서 끌려가는 모습이 되고 있단 말이죠. 또 어찌 보면 또 이 미국도 좀 답답해요. 근데 미국도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성과라 그래서 그런지 뭐 아직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김정은과 나는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다.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이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약간 이제 좀 뉘앙스를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입장도 갖고 있지만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냥 단순한 상황 관리, 더 이상의 도발. 그리고 아마 ICBM이 아닐 경우에는 어떠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지라도 미국 스스로 판을 깨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 대화로 나왔지 우리가 잘해준다고 해서 대화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2017년에 긴장이 고조되고 우리 정부도 맞대응을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 2018년 초부터 대화를 재개한 거죠.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르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적절하게 대화를 했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건데, 우리 정부 스스로 좀 그런 부분에 지나치게 얽매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화의 판을 깨면은 북한에 대해서 다시 뭐 맥시멈 프레셔, 최대 압박을 다시 전개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하려면 또 트럼프 대통령 기준으로는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현 상황이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 때 우리 정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자칫하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북한이 한국 정부를 흔들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더 세게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중심을 잡고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도 양보할 수 없다. 다만 여러 가지 교류나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서 해나가겠다. 이 원칙에서 벗어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원칙에 가장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 우리 지난 2018년 그리고 현재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이 대화 국면이라는 것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대화냐? 대화의 목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냥 대화를 하면은 분위기가 좋은 거고 뭔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그런 대화에 대한 환상론이라 그럴까, 그런 데 빠져 있던 것 같고, 이 차제에 그래서 이 대화에 대한 환상을 좀 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가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대화, 성과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한미 간의 공조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연 한미가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의 개념이 같은 거냐? 적응법이 같은 거냐?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라든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은 한국과 미국의 접근법이라든가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직도 탑다운 방식을 중요시 얘기하지만 미국에서는 뭐 탑다운도 좋지만 전에 실무 협상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다. 또 미국은 완전히 포괄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데 우리는 또 거기에 대응해서 또 굿 이너프 딜, 뭐 충분히 좋은 딜. 참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질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번 기회를 맞아서 한미 간에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근본적인 로드맵을 다시 좀 그려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신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너무 똑같아서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에 대해서 북한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북한은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하는 한국 정부를 더 압박해서 북한 편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중심을 잡아야 되고 어찌 보면 북한이 대화에서 한 발 물러서서 한국을 압박하고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책 조정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북한의 진면목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변하지 않은 북한을 앞으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출발점은 역시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미 공조의 강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은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때 가능한 것이고 그 여건을 조성하는 힘은 한미 동맹, 미국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한국과 미국 간의 비핵화 개념이라든가 로드맵 그리고 접근 방식 이런 것을 일치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을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런 조금 여유로운 정책을 전개해야지 결국에 북한을 대화로 다시 견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북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끌려가고 사실관계까지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대북 정책을 전개할 때에는 오히려 한미 공조만 약해지고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만 약화될 수 있다. 이 점을 정부가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뭐 120% 공감하는 건데 우리의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힘에 기초한 평화 그리고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대화, 성과 있는 대화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포괄적인 그런 분위기 거기에는 물론 이제 압박도 들어가겠죠. 좀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경사된, 즉 대화 담론에 경사된 대북 정책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을 한번 점검해 보고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그런 구멍을 찾아서 그것을 메꿔 나가면서 좀 여유 있는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지만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오늘 최신 외교안보 이야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